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K변호사 강승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재산 분할, 특히 기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 상담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저랑 똑같은 이유로 이혼했던데 재산 분할을 80% 받았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재산 분할을 70%나 받았던데 전 더 심한 경우니까 한 90%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일단 상담 오시기 전에 인터넷을 찾아보시죠. 그리고 자신과 제일 비슷해 보이는 판례를 찾아서 이 사람은 과연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았나 살펴보시고 오시는 거죠. 좋아요. 다 좋은데 여기서 먼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그 밖의 매체들을 통해서 찾아보신 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비슷한 사례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과는 전혀 무관한 그냥 남의 얘기다 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모든 소송은 각각 다 달라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 재판에 들어가면 작은 사실관계 차이 하나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혼자 판단해서 나는 이만큼 받겠구나 라는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일단 재산 분할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당연히 제일 비싼 부동산, 바로 집이 되겠죠. 요즘에는 집도 결혼 당사자 둘이서 서로 반반씩 분담해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때 집은 남자가 나머지 결혼 비용, 혼수 비용, 가전들은 여자가 해온다라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 지 한 20년 차 된 부부예요. 결혼할 때 남편은 집을 해왔고 아내는 결혼 비용이며 혼수며 가전제품이며 싹 다 해왔어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들어간 돈이 비슷했다라고 칩시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일단 아내부터 보면 결혼 비용은 결혼을 하는 동시에 날라가죠. 혼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결혼 즉시 용도가 끝나고 아니면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중고로 변해가겠죠. 즉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하락해버리는 겁니다. 반면에 남편이 해온 집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폭등했는지 다들 아시죠? 20년이 지나면서 집값은 살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오른 거예요. 이 부부가 이혼을 한다고 해볼게요.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집은 전부 내 돈으로 산 내 명의의 집이다 라고 하겠죠. 게다가 만약에 아내가 같이 맞벌이를 한 상황이 아니라 전업주부였다면 지금까지 나 혼자 고생해서 먹여 살린 것만으로도 억울한데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한 아내한테 내가 왜 집까지 나눠줘야 합니까? 라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 집은 오로지 내 돈으로 산 나의 특유 재산인데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면 아내 입장은 어떨까요? 특히 전업주부라면 따로 모아둔 돈도 거의 없을 것이고 40, 50대가 되어서 이제 비로소 경제활동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 분할을 잘 받아야만 이혼 이후의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법원도 전업주부에게 일정 부분 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단 전업주부라고 해서 하는 일이 놀고 먹는 게 아니죠.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가 아닌 맞벌이를 했다? 그러면 집안 살림이랑 아이들 양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지출이 일어나겠죠. 이게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요즘 가사 도우미, 아이들 돌봐주시는 이모님들에게 쓰이는 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 달이면 몇백, 1년이면 몇천, 10년이면 몇 억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이렇게 비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일단 자기 월급으로 부담이 가능하다라면 모를까 그게 안 될 땐 결국 집에도 손댈 수밖에 없겠죠. 담보를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팔고 남은 이익으로 비용 부담을 한다거나 결국 아내가 전업주부로 살면서 이걸 막아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전업주부이신 어머님들께서 이혼 상담을 오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전업주부도 50%는 나눠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죠. 나는 결혼 20년 차가 넘었으니 무조건 50%는 받는 거죠 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여도가 몇 %인지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먼저 정말 기본적인 케이스로 남편과 아내가 20년 정도 함께 살았고 남편은 경제활동, 아내는 전업주부를 하면서 아이들을 잘 키운 집이 있다고 할게요. 재산 분할을 하려고 보니까 다른 건 별거 없고 같이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였어요. 남편은 벌어오고 아내는 나갈 돈을 최대한 자신의 노동력으로 맡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맡은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에 20년간 이 집을 안 팔고 유지한 거잖아요. 이때는 두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갖는 게 맞겠죠. 결혼 20년 차가 넘었으니 50%를 받는다?
라는 건 이럴 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결혼 20년 차가 넘었다고 해도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이 진짜 많은 100억대, 1000억대 부자다. 이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50%를 인정한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재산분할 90% 인정, 이런 광고나 말들에 현혹되시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함께 산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이거나 원래부터 한쪽 상대방이 훨씬 부유해서 집이며 재산이며 전부 일방이 다 해갔던 경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다 내가 해간 건데 얼마 살지도 못하고 오히려 10%나 상대방에게 떼어주면서 이혼하는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 대부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나도 90%를 받으면 이혼할 수 있다? 이건 정말 달콤한 환상에 불과하니까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여도는 절대 중요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K변호사 채널에서 함께 하신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란에 부담없이 남겨주시거나 상담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